마침내 강철은 윤갑의 몸에서 벗어나 신성한 힘을 되찾았다. 용과 악마 사이의 전쟁이 폭발한다. 이상해, 몸이 무겁다. 결국 세례를 받고 말았어. 여리의 이 말은 강철리의 처참한 패배를 더욱 부각시킵니다. 팔척귀와의 싸움에서 강철리는 왜 그렇게 무력했던 걸까요? 북악산에서는 이무기의 본능이 폭주하며 팔척귀를 제압했던 압도적인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서고에서는 할머니의 무구와 야광주의 힘을 가졌음에도 여리 앞에서조차 맥없이 밀리며 팔척귀에게 완전히 제압당했습니다. 물론 강철리는 인간의 몸에 빙의한 상태라 예전 같은 전투력을 기대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점은 이번 싸움 자체가 기운의 상극으로 보인다는 점입니다. 팔척귀의 붉은 불꽃이 터져 나올 때마다 강철리는 힘을 잃었고 반대로 물속에 몸을 담글 때 원기를 회복했습니다. 강철리의 회오리바람 같은 강력한 힘은 그의 본질을 드러냅니다. 불, 물, 바람 이 셋은 단순한 능력의 연출을 넘어 무속적 상징성의 강렬한 대비를 이루고 있습니다. 팔척귀는 단순한 귀신이 아닙니다. 불에 죽은 영혼이 하늘을 떠돌다 불의 기운을 품은 화기로 태어난 존재입니다. 민속에서 불은 뜨겁고 위험한 것을 넘어 모든 생명을 태우고 파괴하는 원초적 에너지를 상징합니다. 특히 불귀는 살던 집이 화마에 휩싸여 죽은 원혼이나 태워졌지만 정화되지 못한 영혼이 기물화된 존재로 드라마와 영화에서 강렬한 소재로 자주 등장합니다. 이에 반해 강철리는 어떤 존재일까요? 물과 바람의 힘을 다루며 정화와 생명의 기운을 되살리는 이무기입니다. 민속적 의미에서 물은 신의 기운을 담고 부정을 씻는 정화의 매개체이며 바람은 혼과 기운을 움직여 귀신을 쫓아내는 힘입니다. 이 둘은 신과 맞닿은 매개체이자 정화의 상징입니다. 귀궁에서 강철리가 회오리바람을 일으키는 장면은 단순히 힘을 되찾았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바람은 구판에서 부적을 태워 날리거나 귀신을 몰아내는 데 쓰이는 중요한 매개체로 강철리의 정화자적 역할이 극명히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바람을 일으킨다는 것은 영혼을 몰아내고 공간의 기운을 정화하는 상징입니다. 이때 강철리는 단순히 몸이 나아진 것이 아니라 물과 바람을 통해 생명의 기운을 회복하고 정화의 힘을 되찾아가는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의 힘이 아직 완전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왜 귀궁 초반에 강철리가 제대로 힘을 발휘하지 못했을까요? 강철리 스스로도 말했듯 북악산 때보다 힘이 약해졌다. 그 이유는 야광주의 기운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답은 가섭 스님의 말에 있습니다. 스님은 야광주의 온 힘을 다 쏟아부어야 한다. 고 조언했죠. 야광주의 기운이 다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물과 바람의 힘을 가졌어도 불귀를 상대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강철리는 인간의 몸에 빙의한 상태라 그 힘을 온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철리에게 필요한 것은 모든 힘을 쏟아부을 결단입니다. 여기서 가섭 스님이 건넨 골담초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겉흙이 마르기 전에, 기운이 마르기 전에 물을 져라. 겉으로는 골담초를 말하는 듯하지만 이는 강철리의 기운과 마음이 메마르지 않도록 하라는 깊은 뜻을 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리는 강철리에게 물과 같은 생명력을 불어넣는 존재입니다. 골담초는 단순한 회복 아이템이 아니라 강철리가 여리와 함께 있을 때만 진정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강렬한 복선으로 작용합니다. 한편 수살귀는 악귀처럼 태중의 아기를 노리며 궁궐을 위협합니다. 내 아들놈을 대신 내줄 테냐 라는 도발에 왕의 분노가 폭발하고 궁 안의 모든 인물이 의심의 대상이 됩니다. 후반부에서는 여리가 수귀에게 검은 물을 뒤집어 쓰고 쓰러지는 충격적인 장면이 펼쳐집니다. 이 검은 물은 단순한 시각 효과가 아닙니다. 민속에서 검은 물은 죽음, 부정, 원한, 막힘을 상징하며 저주의 시작을 알리는 강렬한 징표입니다. 수귀나 막귀는 더러운 물가에 사는 귀신으로 사람을 끌고 들어가야 해탈한다고 믿어졌습니다. 강철리의 다리를 붙잡고 여리에게 검은 물을 쏟아붓는 수귀의 모습은 섬뜩한 공포를 자아냅니다. 하지만 이 장면은 단순한 위협을 넘어 강철리의 사랑과 헌신을 드러내는 결정적 순간이 됩니다. 수귀의 공격은 강철리가 여리를 지키기 위해 무엇을 희생할 수 있는지 깨닫게 만드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하면 여리가 죽는다. 이 절박한 외침은 강철리에게 사랑의 각성을 안기는 결정적 계기가 됩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감정을 숨길 수 없습니다. 야광주의 힘이 다하더라도, 스스로를 희생하더라도 진심으로 여리를 지키려 할 것입니다. 부적보다 강력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강철리가 여리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는 세 가지 중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골담초를 든 인선아와의 장면입니다. 강철리는 인선아의 입술에 손을 대보지만 아무 감정도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여리를 마주한 순간 그의 심장이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여리는 그가 잡아먹고 싶은 존재가 아니라 지키고 싶은 유일한 사람입니다. 여리가 걸어온 어두운 길 끝에는 언제나 강철리가 있었습니다. 호랑이로부터 그녀를 구해냈고 과거 할머니 덕기의 죽음에서도 강철리는 어쩌면 할머니를 죽이기 위해 그곳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리를 지키기 위해 존재했을지도 모릅니다. 할머니는 나라를 통해 팔척귀와 맞섰지만 팔척귀는 다시 찾아와 할머니를 죽였습니다. 그 순간에도 강철리는 점점 더 위험에 빠진 여리를 지키기 위해 그 자리에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 여리가 이 진실을 알게 된다면 두 사람의 관계는 단순한 주종의 연을 넘어 부부와도 같은 깊은 유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순간은 비비를 통해 드러납니다. 강철리는 비비에게 인간 세상에서 배운 가장 유용한 것은 거짓말이다. 그러니 내가 여리에게 마음을 주는 것은 거짓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이 대사는 강철리의 방어기제처럼 들립니다. 난 여리를 좋아하지 않아. 심장이 뛴 건 착각이고 그냥 잡아먹고 싶은 거야. 다 연기일 뿐이야. 그러나 우리는 이미 보았습니다. 인선아를 통해 강철리가 다른 이에게는 아무 감정도 느끼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비비에게 큰 소리로 합리화하며 외치는 장면에서 그의 마음이 이미 사랑임을 드러낸다는 것을. 여리는 저주받은 검은 물을 뒤집어 쓰고 쓰러졌습니다. 팔척귀가 이 모든 일을 조종했을 가능성, 그리고 중전의 처소에 숨겨진 부적, 이 모든 흐름이 여리의 죽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 순간 강철리는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숨길 수 없습니다. 야광주의 힘이 남아있든 없든 그는 이제 여리를 반드시 지켜내야 합니다. 강철리는 더 이상 이무기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는 단지 한 여인을 사랑하는 남자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만이 여리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을 그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귀궁은 또 하나의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바로 여리가 중전의 방을 수색하는 장면입니다. 단순히 우연히 부적을 발견했을까요? 이 장면에서 여리가 베개 속까지 기운을 세심히 살피는 모습은 그녀의 특별한 능력을 보여줍니다. 귀궁은 실제 무속인이 설정에 참여한 작품으로 이런 디테일은 여리의 무녀로서의 직관을 반영한 것입니다. 실제 무속에서 무녀는 공간의 기운을 감지하고 꿈이나 환영을 통해 신호를 받습니다. 명두, 부적, 거울 같은 신물을 활용해 귀신의 존재를 알아차리죠. 여리의 행동은 단순한 초능력이 아니라 전통 무속의 무녀 직관이 자연스럽게 녹아든 결과입니다. 특히 귀신을 비추는 신령의 거울인 명두가 드라마에 등장한 것은 귀궁이 얼마나 정교한 무속적 현실을 참고했는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여리는 결국 베개 속에서 해골과 부적을 찾아냅니다. 부적을 해석한 뒤 그녀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건 태중의 아기씨를 노린 부적입니다. 이는 팔척귀가 중전뿐 아니라 그녀의 뱃속 생명을 다음 제물로 삼으려 한다는 뜻입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공포 연출이 아닙니다. 무속에서 불귀는 새 생명을 가장 증오하며 가장 순수하고 깨끗한 생명체를 제물로 삼으려 한다는 설정이 녹아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왕은 궁궐 전체의 궁녀와 대비마마까지 전면 수색하라고 지시합니다. 지금 나를 의심하시는 것입니까? 예고편에서 대비의 분노가 폭발합니다. 누가 시킨 짓인지 바른대로 고한다면 목숨만은 살려주겠다. 이정의 윽박지름 속에서 긴장감이 극에 달합니다. 대비는 끝까지 무사할 수 있을까요? 여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그리고 강철리는 진정한 인간의 감정을 선택하며 여리를 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귀궁은 단순한 공포를 넘어 무속, 사랑, 그리고 운명의 갈림길을 그려내는 강렬한 서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